안녕하세요. 금융돌봄TV 희망멘토 박상섭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금융이 아프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너무 늦으셨습니다. 금융을 우리 몸에 비유하면 우리가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늦으셨습니다. 어쩌다가 지금까지 몸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나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금융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금융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 매월 결제가 부담스럽거나 이자가 부담스럽거나 또 혹은 쌓여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본인이 느끼고 있는 경우, 90일 연체가 지나서 신용 등급이 나빠지고 신용 불량으로 등재된 상태, 신용 회복이 필요한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 있죠.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뒤늦게 은퇴 후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나는 젊은 날 뭐 했나?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지? 100세 시대에 잔인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너무 늦지는 않으셨나요? 우리 몸을 금융과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뼈와 근육, 또 혹은 아시는 것처럼 혈관, 신경, 장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몸을 지탱하는 뼈는 단단할수록 좋겠죠. 금융이 그렇습니다. 이 뼈는 여러분들의 소득과 같습니다. 또한 근육은 여러분들의 저축이죠. 우리 몸을 단단히 붙잡아 줍니다. 노후도 마찬가지죠. 근육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양분이 나오면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어주기도 하죠. 금융을 우리가 보통 혈관에 많이 비유합니다. 금융은 돈이고 돈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뼈와 근육이 좀 부족해도 살 수 있지만 피가 멈추면, 혈관이 터지면 죽습니다. 혹은 불구가 되기도 하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금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융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혈관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거 말고도 몇 가지 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길 중에 하나가 호흡길입니다. 보통 숨길이라고 해요. 숨을 쉬어야죠. 공기 중에 산소는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사용하고 있죠. 금융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송금을 하고 ATM에 돈을 찾고 환전을 하고 카드를 쓰고 굉장히 불편 없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공기가 오염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문제죠. 금융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길입니다. 우리 몸에. 이것은 이제 밥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몸은 어차피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음식을 섭취합니다.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하지만 우리가 먹는 밥 외에도 술과 담배 이런 해로운 것들을 먹게 되는데요. 그것이 해롭다는 걸 모두 알고 먹습니다. 금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거래를 많이 하고 대출을 받아서 과소비를 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우리는 뻔히 알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욕망과 연결된 문제라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소화길은 먹고 배설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화 과정에서 유해산소가 나오기도 하고 모든 각종 암들은 대부분 장기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소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밥이 순수하게 소득일 수도 있고요. 혹은 대출일 수도 있고, 이 대출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이 아니라 대부업이나 이런 곳에 높은 금리의 대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체합니다. 다음은 혈관길입니다. 혈관길. 보통 이제 핏길이라고 하는데, 아까 금융은 혈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혈관이 문제가 되면 여러 가지 급사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심정지, 뇌출혈, 혹은 동맥경화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전조 증상이죠, 참. 고혈압이죠. 고혈압은 혈관이 막혀서 퉁퉁해지고 길이 좁아지는 겁니다. 금융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득과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못하고 부족하거나 이러면 길이 막힌 겁니다. 그 길을 우리가 이제 대출로 불도저로 밀어서 피기도 하죠. 다음 길은 신경길입니다. 우리가 딱 때리면 아프죠. 신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융을 사용하고 나면 신호가 옵니다. 신용 등급이 떨어진다거나 대출이 막 쌓이거나 또 금리가 높은 대부업을 사용한다거나 이게 다 신호입니다. 여러분들이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이 가장 심각한데요. 마음길입니다. 금융이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죠. 우리가 어떤 사회적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우울증 이런 것들이 옵니다.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쉬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입니다. 금융생활은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실직을 할 수도 있고요.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해서 거액의 돈이 나가야 되고 또 생활 주기별로 준비되지 못한 돈들이 필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을 어렵게 하죠. 그래서 마음길이 막히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어쩌면 너무 늦으셨습니다. 자포자기가 오기도 합니다. 어쩌다 사람들이 돈 문제로 생을 막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돈이 뭐길래? 그런데 말이죠. 당사자는 어떨까요? 당사자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당사자는 어떨까요? 이런 문제가 오늘날 청년들에게 한꺼번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청년 부채 문제가 이러한 구조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청년 부채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뤄서 그 해결책을 여러 금융기관들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써볼 겁니다. 그렇다면 몸이 이러한 신호를 보낼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몸 관리에서 첫 번째는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진단은 우리가 아프지 않더라도 건강검진 받잖아요. 건강검진을 받다 보면 잘 나오면 너무 뿌듯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응할 수 있죠. 또 통증을 느끼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하소연을 하죠. 그럼 의사가 검사를 시키고 적당한 처방전을 주고 그 약을 먹으면 낫기도 하고 또 심각하면 수술을 하게 되죠. 뭔가 대안이 나오는 겁니다. 언제요? 전문가를 만났을 때. 먼저 자신의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전체 자산이 얼마고 빚이 얼마. 그 빚은
대출과 할부, 여러 가지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빚입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앞으로 상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금리라든가 매월 나가야 될 돈 규모, 그 다음에 신용인지 담보인지, 금융에 대한, 그리고 이 돈을 왜 쓰게 됐는지, 자금의 용도, 그것이 진단입니다. 진단. 스스로에게. 또한 여러분 그 노후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쭉 은퇴할 때까지 가면 노후가 준비되는지 고민해 봐야 돼요. 물론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죠. 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연금도 있을 겁니다. 그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부족하다면 사적연금을 구성해야 되죠. 그리고 보험이나 이런 쪽 금융상품을 통해서 연금 상품을 또 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점검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신용에 대해서도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 자기가 신용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신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든가 6등급, 5등급 이하의 저신용 상태로 진입할 우려가 높다든가 중간이지만 또 혹은 이미 7, 8, 9등급으로 상당히 어렵다든가 또 지속적으로 신용점수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나의 어떤 소비 패턴에 의해서 신용관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진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위험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 위험은 외부로부터의 위험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뜻하지 않게 금융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금융사기가 아주 일상화되어 있죠. 사실 사기의 거의 90%는 금융사기입니다. 고도화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지켜나가야 되는데요. 금융사기만 있는 건 아니죠. 투자의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산다, 주식을 산다, 또 연금 상품을 들어놨는데, 보험을 들어놨는데 변액보험 같은 것들은 변동성이 강하죠. 이런 것들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단의 절차를 거쳐서 보통 이제 처방이 나오게 되면 처방에는 대체적으로 의사들이 식사에 관련된 음식에 대한 처방을 많이 해요. 다이어트 좀 하셔야겠네요. 해로운 음식 좀 들지 마십시오. 살을 좀 빼시는데 몇 킬로 빠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이 좋지 않게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처방에서 필요한 것은 먹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즉 금융 소비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대출을 쓰는 습관. 자, 이러한 처방은 다이어트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다이어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세는 돈입니다. 세는 돈이 굉장히 많죠. 고금리를 부담하는 것도 세는 돈이고요. 보험이 막 이것저것 들어져 있어서 실효성이 없는 것도 세는 돈입니다. 과소비 여러 가지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또 남보다 더 많은 통신료를 내고 있다든가. 세는 돈은 도처에 널려 있죠. 세는 돈을 알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방법은 지난달 영수증을 다 갖다 놓고 또한 지출 내역을 다 보고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수료성, 쓸데없는 돈, 욕망을 자제했으면 좋았을걸. 지금 이 순간에 지출을 후회한다면 그것이 새는 돈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찾는 것이 다이어트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금융비용은 굉장히 큰 새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새는 돈 중에서 이 노후의 부분은 또 나옵니다. 이 새는 돈을 찾아서 반드시 노후 쪽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예. 이것도 나중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운동 처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의사들은 운동을 많이 권하죠. 이 운동은 우리의 체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첫 번째 우리가 금융교육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쉽죠. 그냥 유튜브에서 필요한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좋은 영상을 올려놓는지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금융돌봄 TV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분야별 전문가들의 영상이 있습니다. 단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 내가 봐야 될 영상을 미리 계획에 의해서 보시고 필요한 영상을 찾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교육에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을 투자를 하셔야죠. 두 번째는 이제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운동의 영역에서. 즉, 내 부채를 어떻게 상환해 나갈 것인지를 정하는 게 운동 처방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소득에 대비해서 항상 지출이 많은 것이 일반적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 대출을 어떻게 상환할 건지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매월 적금을 넣어서 상환할 건지, 할부금을 갚아나가면 상환이 되는 것인지, 즉 부채 탈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죠. 부채사에서는 부채를 포기하기 전에는 부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집을 팔고 대출을 없애는 것이지. 어쨌든 부채 상환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운동 처방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신용과 관련된 겁니다. 또 역시나 이 신용은 여러분들이 정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신용 등급을 관리하시고 신용 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한 팁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앞으로 이 부분도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실질적인 방법, 제도적인 측면을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운동 처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것 갖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의사들은 간혹 수술하셔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부를 도려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금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금융을 점검을 해보시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정리가 필요하다, 뭔가 채무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있는 자산하고 상계를 해서 무조건 부채를 줄이시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산을 얼마든지 노력하면 다시 얻을 수 있고 투자의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으로 인해서 오는 위험은 한번 당하면 회복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수준의 위험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부금을 많이 받아서 상품을 구입하고 제품을 구입한 흔적이 있다. 그럼 할부 대출도 가능하면 조기 상환, 이것도 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카드를 다 꺼내놓고 필요 없는 카드를 정리하는 것, 이것도 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지출 내역을 쭉 보고서 아까 새는 돈 이야기를 했는데요. 쓸데없이 새어나간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전부 해지시켜서 정리하는 것,
이런 것도 수술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완치가 되겠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을 이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투두리스트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해나가야 되죠.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융돌봄센터는 금융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자문과 컨설팅, 상담,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금융을 이기는 힘, 사실은 이긴다기보다는 금융을 이용하는 힘이죠. 금융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금융이 위험한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즉, 위험물 취급 자격증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운전면허증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금융에 대한 면허증이 있습니까? 학교 다닐 때 금융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오셨나요? 부모님으로부터 금융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달 받으셨나요? 주변에 전문가가 있어서 나 신경 안 쓰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위험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감사합니다.